이 녹화 끝나고 또 저희 또 시원한 또 맥주 한 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맥주 한 잔 쫙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네. 조이 앤 드라이브 불러야죠. 그러네. 또 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 앤 드라이브를 불러야 되네. 네, 대리운전 불러야지. 이 앱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똑같아요. 뭐 카카땡처럼 다 이 맵이 딱 나와서 어디서 이 기사님이 오고 있는지 저잘 내 알고 위치 있죠. 딱딱딱딱 자동으로. 네, 저 잘 알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대리운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된 수준 높은 대리운전 어우. 조이 앤 드라이브. 드라이브예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하면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최초 앱 설치 시 10,000원 적립. 앱만 설치해도 1만 원이 적립이 된다. 친구 추천만 해도 2,000원 적립. 2,000원. 그리고 친구에게 10,000원 적립. 친구에게 바로 10,000원이 적립이 된다. 나에게 또 2,000원 적립. 야, 따따블이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리운전 그냥 돈 날리지 마시고요. 이왕 대리운전 부를 때 내가 쓴 비용의 10%를 적립해 보십시오. 네. 이게 또 보이면 공짜로 또 대리운전 한 번씩 또 부르고. 경쟁성이 높죠. 다른 것보다. 이 카카땡도 이거 못 따라와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죠. 대한민국의 K2 전차 이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이번 2차 계약, 연말을 앞두고 체결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연말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좀 표현도 좀 유연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짜 시점을 이렇게 사인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게 뭐 아직은 좀 유연하게 날짜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K2 전차 2차 계약을 했다가 아니고 2차 계약 체결을 확정할 것이다. 뭐 앞두고 있다 하는데 지금 네. 이제 5월이니까 12월 늦어도 뭐 12월까지는 다 성사시키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K9 자주포는 네. 2차 수출 계약을 지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항상 빨라요. 뭐 FA50이야 뭐 한 번에 다 끝난 거고. 어. 그래서 항상 뭐 K9 자주포나 천무 그다음에 K2 흡연차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 되냐 또 물량이 다 한 번에 되느냐 했는데 역시나 자주포는 이제 상당히 좀 기묘한 가장 먼저 그 뭐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사 그 화력이 더 급하다. 네. 또 평화지대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접전 붙어 싸우는 거 전차니까 마지막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포로 우선 구매를 이제 계약을 이제 나눠서 하더라도 하고 있고 천무도 마찬가지고 네. 서두르는데 전차는 항상 순위에서 밀렸죠. 그래서 이 업체 우리 방산 수출해서 뭐 10대 업체로 이제 이렇게 잡아놓는다면은 네.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2023년 말 이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 이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이 대한민국을 다녀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해외 도입 물자 50%를 이 국내 생산 정책에 맞춰서 이것을 K2 전차에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의 K1 전차 생산할 때 네. 그 설계를 미국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해왔고 지금의 이제 그 M1 전차 만드는 회사죠. 네.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인데 해왔고 그거를 이제 공장을 차원 공장에 이제 설치를 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M48A3하고 A5K를 조립 생산 그러니까 이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네. 뭐 주포를 뭐 씹는다든지 105mm 주포를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K1 전차로 넘어갔는데 그 방식이 일단 차체 80년대죠.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생산을 그 차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면은 포탑은 사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육군에 납품하는 형식을 네. 그렇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K1, A1 때는 이제 뭐 좀 달리 했지만 생산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2 흡연차를 뭐 차체는 그쪽에서 이제 뭐 만든다든지 완성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탑을 좀 이렇게 더 정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납품을 이제 수송해서 그리고 다 만나가지고 이제 합체를 하는 그런 일종의 뭐 라이센스 생산 단계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더 이제 자기들 국산화 비율을 마치 우리가 K1, A1 전차 넘어가듯이 네. 그렇게 더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높이겠죠.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다 완전 조립 생산 끝내는 거를.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직도입을 하고 급하게. 네.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2차분 180대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분량은 이제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리고 역할 분담도 하자. 예. 그다음에 국산화 비율을 높여달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상됐던 일이고 뭐 갑자기 뭐 요구를 뭐 좀 이렇게 난해한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들 역시 뭐 그 전에 이제 P292 전차 자국 국산 전차를 또 해봤던 나이기 때문에 T72 전차 계열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수출까지 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뭐 또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다시 또 모아서 역량을 또 다시 갖추려면은 이게 단계별로 접근을 지금 자기네 그 전차 생산에 대한 거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상담해서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사가는 그리고 방식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진전을 높여가지고 그 어떤 기술 또래를 높여가지고 하겠다,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폴란드에서 우리 2022년도 여름에 발표했을 때 대수 네. 전체 대수를 발표했을 때 예. 저는 뭐 그때부터 한 번에 이게 다 물량이 넘어가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저희 예. 방송에서도 누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쪼갤 것이다. 예, 쪼개기 때문에 성급하게 뭐 한 번에 다 이거를 막 잭팟이 터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자 표현을 이게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사업 방식이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 24년도 여름 이제 2, 4분기 여름을 앞두고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전체 물량이 820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올해 말 180대 K2 전차는 직도입으로 할 것이다. 네. 하지만 나머지 640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 50% 그리고 자국 폴란드에서 생산 50%를 하고 싶다. 이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폴란드가 180대까지는 뭐 직도입으로 하겠지만 네. 나머지 640대 분량에 있어서는 네. 50% 해가지고 320대는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32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왔었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현지화시킨 성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네. 그 단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 그 가격에 대한 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어떤 부품을 쓸 것인지 어떤 협력업체를 데려올 건지 현지나 뭐 주변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거를 네. 그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하여튼 좀 복잡한 거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란드가 이 조립 생산이나 면허 생산을 원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 이제 자기네 자국산 전차를 네.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시간이 뭐 2030년 나가면 이제 가칭 K3 전차로 넘어갈 것이고 네. 또 그들 폴란드도 역시 자국화된 또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좀 더 신형 성능을 더 강화시킨 이제 버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제 T-72 전차를 자국화시켜서 PT-91 네. 그것도 뭐 개량량 M형까지 해서 말레이시아에 뭐 수출한 이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좀 있죠. 그래서 폴란드가 또 기술이 없는 국가가 아니니까요. 뭐 전통적으로 방산 뭐 이렇게 계속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1차 대전 이후에 계속 뭐 항공기도 이제 자체 그 버전도 있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최근까지는 80년대로 자기네 자국산 훈련기도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기술 바탕이 뭐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폴란드 국방부 차관 이 파베우 베이다는 이 K2 전차 180대 분량을 이 자국의 국방 지원 기금을 활용해서 연말에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연말을 목표로 이렇게 해야만 유연하게 그렇죠. 날짜가 나오거나 뭐 연도 그 달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연말을 목표로 이제 할 준비들을 이제 뭐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방산 계약이 이게 쉽게 딱 언제까지 몇 월이다 딱 이렇게 제대로 지켜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원인 배경이 일단 네. 물량 때문에 그래요. 물량 숫자가. 어. 뭐 어떤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뭐 2대 뭐 3대 이렇게 사는 그 계약이 그게 아니고. 그런 계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금 이제 무기 이제 획득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이 섬나라 중심인데 네. 아 정말 저거 2대 사서 제대로 가동될까 뭐 그런 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들을 벌리더라고요. 필리핀도 뭐 이제 초계기를 이태리째 뭐 ATR 뭐 72 이런 걸 이제 발주했는데 말레이시아도 발주했고. 네. 그 우리 같으면은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작전 구역에서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아, 그럼요. 두세 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편이고 뭐 상징성을 좀 가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이제 금방 한 번에 딱 끝나요 계약이. 뭐 복잡할 것도 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계약 예. 금액도 그렇고. 예. 근데 워낙 뭐 폴란드가 우리 대한민국 방산업체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표를 딱 질른 게, 저희들 그때 많이 놀랬지 않습니까? 놀랬죠. 예, 자주포 전차. 깜짝 놀랐죠. 더욱이 이제 뭐 FAOC 뭐 48대 한 번에 질른다든지. 예. 물론 이제 그 준하는 물량도 뭐 이라크 뭐 24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아주 가장 큰 물량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말레이시아도 1, 2차로 또 나누잖아요. 30대 하는 것도. 예. 근데 뭐 폴란드는 한 번에 48대 다 싹 그냥 싹. 예, 예. 가져올 테니까 다만 버전을 좀 나누자. 음. 급하게 그냥 오리지널 버전 가져오는 거 개량 버전. 중간에 시간을 줄 테니까 또 개량해서 가져와라. 네. 그래서 계약을 또 한 번에 또 해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워낙 뭐 그 상황이 급하기도 하고
폴란드가 마치 그 냉전 시절 때 그 소련의 어떤 지배하였을 때 냉전 시절 때 50년대부터 네. 뭐 미그 15라든 17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할 때 대량으로 했던 나라거든요. 체코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어떤 옛날 그 경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대량 그렇게 면허 생산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쪽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동남아 시장은 그냥 얼망졸망은 2대, 3대. 참 이런 나라 물건 파기 힘들겠어요. 방송업체에서. 예.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시면은 아 뭐 이렇게 상식적이구나. 저쪽 지역은 원래 또 그렇게 한 번에 질르는구나. 이제 그런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개량 버전까지 이제 획득을 하다 보려면 우리한테 시간도 줘야 되고 네.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순차적으로 뭐 잘 순리대로 지금 물건을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데 또 서로 상호간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우호 관계를 또 이렇게 좀 이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사례는 또 호주가 있고 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어떤 우호 관계를 양국 관계를 또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지금 인내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네. 아주 상류 고객이죠. 고객. 상류, 삼류 아니고 상류. 최상의 고객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이색적인 또 제안을 해왔죠. 뭐 좀 사달라고. 아 여기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폴란드가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 그래 너희 거 좀 도입을 할 테니 우리 무기도 좀 사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품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나와 있는 건 현재 레이더 네. 그리고 박격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격포 많은데. 그리고 120mm 우리 박격포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필요가 없죠. 특히 박격포가. 아니, 박격포뿐만입니까? 지금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레이더도 이미 뭐 이게 기지에서 운영하는 뭐 항법 레이더 이런 거라든지 채권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발주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동구권 뭐 레이더 장비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추가로 뭐 또 사줘야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양국 간에 소위 이게 이제 바터 무역이라 할 수 있어요. 바터. 예, 예. 서로 기브앤테이크죠. 그게 이제 사례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랬었고 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사준 게 뭐 CN에서 뭐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 네. 그걸 사가지고 해경까지 다 이렇게 다 분배를 했었고 그게 뭐 네. 20년 전 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폴란드 제품을 방산 제품을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항공 분야 포함해서 사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줄 게 있습니까? 있죠. 폴란드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떤 국방부 그쪽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품목을 한 4가지를 나열했는데 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2011년도에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훈련기 육군하고 이제 해군의 훈련기 사업이 이제 네. 훈련 헬기 사업이 있었는데 네. 그때 폴란드제가 상당히 그 SW4라는 네. SW4 상당히 이제 강설지에서 접근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결국 뭐 벨사의 훈련 헬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해군과 육군에.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닐 테고. 예.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수성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밀어주는 경수성기. 경수성기? 예, 이름이 M28 스카이트럭. 아. 이게 경수성기인데 예. 미국이 이게 저걸 채택했어요. 특수전사령부에서 네. 어떤 그런 비정규전 작전에 쓰겠다고 미국이 채택을 했습니다. 예. 무장도 달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자기네 FMF 자금, 해외 군사 원조 자금을 해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물건을 사서 뭐 네팔에도 원조를 해주고 있고 케냐에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방국에 특수전용으로. 그다음에 어떤 비포장 뭐 활주로 이런 데서 쓰기 좋게. 예, 예. 그래서 구매도 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구매도 해주고서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자기도 갖다 쓰고. 현재까지도요? 지금 진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래도 폴란드의 항공 산업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기 어떤 전투기가 아닌 전투기는 없으니까 네. 지원기 분야를 이제 항공 산업을 유지시켜 주려고 헬기 분야도 협력을 시코스키하고 또 하고 있고. 네네. 뭐 해서 생산 그 S70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값싸게 인건비가 좀 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 산업의 협력이 미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응원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미국이 채택했다 해서 우리가 필요할까? 하면 이제 그 우리 육해공 해병들 따져봐야 돼요. 이런 소요가 있나 없나를. 어쨌든 일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일을 만들어 사주는 거니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게 우리 또 예의를 차리고 또 뭐 저도 상대 국가를 또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공군에 소위 비정규전 그 비행대가 있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은. 그래요. 28전대라고 있는데. 네. 그게 그 AN2. AN2. AN2를 운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군의 명칭은 T11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AN2 아직도 200여 대 이상을 갖고 엄청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 어떤 뭐
그 훈련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지에서 만약에 그 침투를 이제 몰래 해 들어오면은 네. 하마스 전쟁 보셨잖아요. 이게 뭐 옛날에 방송했다가 지금 뭐 그게 되겠느냐 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근데 저거 갑자기 쓰면은 한두 대는 들어올 수 있어요. 한두 대는. 근데 그거라도 막으려면 훈련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N2. 근데 그게 수입원이 폴란드에서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죠. 면허 생산은 러시아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화됐죠. 한 5대 제가 옛날에 한 18년 전에 현장에서 본 적 있어요. 막 훈련에서 기어 나오는 거를. AN2를 5대가 막 줄줄이 나오는 거. 기지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예. 막 줄줄이 나와서 사진 찍었다가 지우세요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본 기억이 5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소유가 있고 28전대 그런 특수전 용도로 M28 스카이트럭이 맞긴 해요. 그 레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필요는 있습니까? 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만든다고. 네, 상대방 국가의 어떤 물건을 사주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필요한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한 대여섯 대 사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공군의 28전대의 소요가 최소 5대 대체 소요가 있고 만든다면은 5대. 예, 그 등급이 맞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항공사령부에 네. 1999년부터 이제 도입한 그 캐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쌍발 그 프로펠러. 예. 그것도 비슷한 동급이에요. 사람 많이 못 타고. 그래서 지금 함포 훈련용으로 이렇게 그 타겟을 예인해주는 훈련기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미사일화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용도가 그냥 경수용기로 이제 훈련적이나 다발 훈련기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5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2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를 소요를 만들면은 신경을 써서 뭐 돈을 좀 배정하면은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럼 그거 5대. 총 10대네요, 그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 계속 사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뭐 한 대라도 사줘야 되니까 해경이 이제 그 제주도 중심으로 그 옛날 그 카사, 그러니까 옛날 EADS 에어버스 아주 옛날 네. C212 그것도 경수용기 한 대 있어요. 한 대. 예, 그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를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그것도 뭐 한 2대 정도 해서 플러스해서 한 12대? 전체 해서 한 12대 정도 이 대체용으로 사줄 수는 있다. 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항공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용도는 어떤 여러 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수전 용도로도 이제 은밀하게 뭐 이렇게 몇 명 탑승해서 침투하는 뭐 공중 스카이 그 이제 훈련도 해야 되니까 낙하. 근데 그거를 뭐 CN-235급 하면 또 기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 되죠. 또 뭐 공군에 또 뭐 얘기도 해야 되는 것도 예. 하니까.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뭐 정예 요원들만 훈련을 이제 몰래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수용기로서는 이제 M28 스카이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폴란드에 무기를 사준다. 그럼 우리도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 M28 스카이 트럭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사다 쓰고 있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서 또 원조용으로 쓰잖아. 사서. 네팔에도 주고 있고 케냐에도 주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지금 저기 미국에서는 진짜 요게 가장 좋은 적이다. 경수성기다. 뭐 정비도 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서 좋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대한민국에 K2 전차 추가 도입할 때니 우리 무기 좀 사달라 하면은 알았어. M28 스카이 트럭 12대 정도는 우리가 사줄 수 있어. 10대, 10대든 12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선례를 다 접목을 시키고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연관된 걸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제 M28을 도입을 이제 했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할 때 그들이 또 익숙한 항공기잖아요. 자기들도 본토에서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무장용도 지금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호 그 항공기에 대한 특수전 그 용도 훈련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군산에서 띄운다든지 이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요 경비도 뭐 많이 안 들고 비싸지 않고 그 침투용 훈련도 할 수 있고 침투 훈련도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나머지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한테 사실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슈퍼소닉 TV에서 되레 이제 우리 군 관계자분들한테 제시를 한다면 국방부의 방사청이나 한다면 이게 제일 마땅하죠. M28 스카이 트럭.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 도입을 이제 사주는 게. 기브 앤 테이크로 했을 때 우리가 던진다면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양국 간의 국방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은 그래 이거 사줄게. 이게 던지는 게. 그래.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다 만들고 있기 다 때문에 있잖아. 우리 국산 다 있어. 그걸 괜히 또 사다가 또 어디다가 또 이렇게 보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실용적으로 한미 연합 전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 이거 사줄게 할 수. 이거라도 좀 사주면서 좀 폴란드를 달랠 필요가 있네요.
이거 해주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상징성이 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징성으로 봤을 때. 예, 예. 그동안 이제 K9 자주포는 이제 겨우 이제 그 2차 계약을 다 했죠. 이미 끝냈죠. 예, 얼마 전에 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KT전차는 또 후속 그 계약을 언제 하나 했는데 이제 뭐 봄 되니까 소식이 들려가지고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서 우리 또 현대로템 그쪽의 분위기가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연락을 해보니까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이제 계약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또 고민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면밀하게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아무튼 K2전차 올 연말까지 180대 예. 계약 체결 확정이라는 소식은 들렸는데 예. 완벽하게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때까지 좀 그래도 저는 좀 조바심이 드네요. 앞으로도 그 나머지 물량 계속 이어가려면 이제 매번 이렇게 이제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뭐 좀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네. 그러한 사업들이 향후에 뭐 한 6, 7년 사이에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전차 분야에 대한 먹거리를 또 어디서 구해야 될까?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영업이라는 게 우리 일반 영업이 그렇잖아요. 이게 네. 하나만 크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예. 옆에- 계속적으로 이어가야죠. 옆으로 이렇게 예. 다 이렇게 확장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 뭐 예약도 받아놓고 예.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뭐 영업력이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폴란드에 나가게 될 총 K2 전차의 숫자가 82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이거고 K3 전차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예, 수출에 예. 대해서 예. KT 전차. 예.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뒤에서. 다녀오셨죠?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네. 이 이제 폴란드 사람은 그렇고 말레이시아 육군이 네. 그 폴란드 이제 PT-91M 전차가 이제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네. 한 2기대대 분량인데 이걸 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게 말레이시아 육군을 상대로 예. KT 전차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요것만 우리 입장에서 요것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들어왔어? 중국 애들이 그 수출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VT4, 예. 예. VT4. 이거를 이게- 말레이시아에 팔아먹으려고. 이게 경쟁을 또 할 수 있겠더라고 또. 이번 말레이시아 DSA에 그렇게 중국 부스가 많았다면서요? 한 4-5개 있었죠. 크게 차려놓고 있고.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지나가니까 예. 같은 동족인 줄 알고 있더라고. 중국 사람. 나 그래서 이거를 개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난 겪은 거니까 겪어서. 가만 보면은 중국 사람 같아 보일 뭐 수도 그건 있겠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중국 사람이 나 이제 와서 중국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VT4 전차를 찍으니까 중국에서 왔냐고 막 그러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사우스 코리아. 그 인상이 확 구겨지겠네요. 아니야 웃었어. 웃었어요? 뭐 반갑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잽싸게 도망갔지. 뭘 도망을 왜 갑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어 나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 할 얘기 없어. 이제 달아나다시피 그냥 싹 그 부스를 이제 피해 나왔습니다. 중국한테 이 대한민국은 이 방산업계에서 대단한 경쟁자죠. 근데 하여튼 경계를 앞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특히 육군 장비 중심으로 또 많이 부닥칠 것 같대. 그리고 또 중국이 들어갈 자리들을 지금 대한민국 방산이 다 휩쓸고 있으니까. 유럽은 상관없는데 이 동남아 예. 시장에서 중국을 맞닥뜨릴 것 같다는 이제 그거를 딱 그날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에어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싱가포르는 이제 의례적으로 항공 네. 분야니까 전시를 그냥 자기들 원래 뭐 파리 에어쇼도 그렇고 항상 그 항공 분야는 그렇게 했으니까 비슷한 분위기인데 말레이시아는 이거는 우리하고는 진짜 말레이시아에 화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배경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조기용복이도 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터보프로 방식의 Y8 그 수송기 자국산 Y8 수송기를 개조한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그게 이제 파키스탄 뭐 수출 사례도 있는데 그것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제 딱 이목을 저희 이목을 끈 게 그 조기용복이 Y8 조기용복이하고 예. VT4 전차. 전차. 근데 우리가 조기용복이는 없으니까 뭐 그건 아닌데 VT4는 이거 경쟁 한번 붙겠는데 싶더라고. 그래서 이게 VT4를 한번 우리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이게 순간 딱 잊어버린 걸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저희가 중국의 VT4 앞으로 K2 전차와 이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크게 붙을 것 같은데 얘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계속 기다려왔어요. 이 하나 에어로는 이 2차 계약까지 다 완벽하게 체결을 했는데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언제 완벽하게 계약 체결을 할 것인가? 네. 아니 그동안에 뭐 이렇게 폴란드 수출권이 터지기 전에도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유별나게 현대로템 얘기를 더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는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예, 현대로템 임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파이팅해서 앞으로도 루마니아까지 네. 그리고 더 넓은 유럽 진출을 네.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죠. 북아프리카지. 북아프리카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